300만 원으로 신혼살림을 시작을 했고 3년간 종잣돈 1억을 모아 성공했다. 아바타 소득이란 내가 직접 움직이지는 않지만 소득이 저절로 나오는 것인데 그래도 나와 비슷한 결을 지닌 그런 자동 소득 시스템. 사실 자신의 재능이 정말로 유용한 거구나. 그리고 나도 이거를 돈을 바꿀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계속 돈을 벌고 싶으면 계속 시간을 투입해야 되고 노동력을 투입해야 되는 그 한계가 다다르니까 이걸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개념이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네. 하시는 게 네. 이 작은 10,000원, 20,000원이 네. 몇십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이 될 거라고 잘 뭘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내가 100만 원짜리는 못 사니까 10,000원, 2만 원을 쓰는 그런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죠? 택시도 막 택시도 많이 타는 인지하지 사람, 못하는데 계속해서 맞아. 하루에 뭐 2번씩 막 타시는 분이 있었어요. 인지를 못해요. 자신의 돈을 어디 나가는지 맞아요.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렇게 많이 쓰는지도 몰라. 그렇게 그 몰라요. 가격 안 써보면 몰라. 조금씩 이렇게 모이는 거라서 맞아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줄이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돈이 나를 위해서 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제가 종잣돈 모으기에 있어서는 사람들한테 맞벌이인 경우에는 둘 중에 한 명의 돈은 그냥 100%. 자동으로 100% 그치. 저축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만약에 외벌이면은 생활비가 있다 그러면은 사주로 나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주로 딱 나눈 다음에 그 금액이 나오잖아요, 예산이. 그리고 나면은 현금만 쓰는 거예요. 현금만 쓰고 카드를 만약에 안 쓴다, 신용카드도 안 쓴다, 그러면 지금 지출에서 한 3분의 1은 당연히 줄어들어요. 맞아요. 신용카드도 저도 맨날 자르려고 종잣돈을 모을 때는 자르셔야 되는데 정말 신기한 게 자르면 그달은 죽어버리는데 그달은 이제 난리 나잖아요. 다음 달부터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이 정말 몇십만 원이 모여요. 맞아요. 그건 정말 확실해요. 그건 확실해요. 저도 깜짝 놀랐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방송에서 했던 것이 있어요. 모닝 플랜이라고 해서. 맞아. 모닝 플랜이 뭐예요? 아침에 내가 나가면서 한 3분 정도 걸려요. 어제 썼던 금액 그리고 오늘 쓸 예상 금액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5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일단 1번과 2번을 적는 순간에 뭔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돼요. 아침에 나설 때. 내가 그래도 하루에 이만큼 써야지 라고 예산을 짜고 나가는 거죠, 하루에. 근데 그걸 만약에 못 지킨다 그러면 왠지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본인이 아침에 그렇게 썼기 때문에. 충동 구매는 확실히 없겠네요, 그날은. 그걸 생각한 날은. 그리고 이거를 한 열흘 정도 쓰다 보면은 귀찮아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쓴 금액이 얼마였더라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귀찮아지고요. 그럴 때 나는 뭘 원하게 되냐면 0을 원하게 돼요. 뭔가 0을 쓰고 나면은 되게 통쾌하고 뭔가 뿌듯하고. 저희 멘티들도 EBS에서도 00을 한 21일 차부터는 00을 계속 집착해요. 어저께 00 썼으면 되게 뭔가 뿌듯하고 오늘도 0 쓰고 싶고 그러면서 지출이 3분의 2로 완전 거의 반토막 그냥 나요. 그래서 모닝 플랜 아침에 7가지 항목이 있는데 쓰다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또 돈도 저절로 모이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 노트나 다 그냥 자유롭게 쓰면 되는 건가요? 저는 제가 카톡으로 그냥 자신한테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항목을. 저희 멘티들은 저한테 보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신한테 그냥 매일 아침에 카톡으로 그렇게 보내고 아침에 나가면서 사실 3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한테 쓰고 나가잖아요. 그럼 왠지 나도 모르게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저한테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0을 막 만들고 싶고 그러니까 저도 뭐 어떤 목표가 있을 게 달력에 잘 보이게 X표를 치는데 X표가 잘 나갈 때는 이거를 빨리 이걸 쳐야 된다는 그날의 압박감이 있는데 이게 만약 빵꾸가 나면 그렇게 보기가 싫고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인가 보다 0이 근데 0 하루에 하나도 안 쓸 수도 있군요. 보니까 그게 가능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걸 무지출 데이라고 해서 제가 무지출 데이가 또 3일 연속 되면 포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먹고 싶었던 것이 있으면 그 3일 먹어라. 무지출하고 그냥 뭐 바나나 우유 이런 것을 허용을 했죠. 근데
커피도 바나나 우유. 아니, 저희 멘티는 바나나 우유로 사먹더라고요. 0003이라고 나더니. 먹고 싶었나 봐. 되게 짠했죠. 그래서 내가. 짠하다. 그때 제가 그래서 막 쿠폰도 보내줬어요. 왜냐면 동기부여 해야 되니까 0003일 되고 나면은. 근데 그 00을 하고 나면 무지출데이. 실제로 부자습관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걸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정말 뿌듯해 하시면서 저는 이렇게 무지출데이가 많을 수가 있을까. 한 달에 15일을 무지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와. 깜짝 놀랐어요. 계속 그러면 미리 반찬을 좀 이렇게 장을 봐놓으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대단하신 분들 많으시구나. 아니면 집에서 안 나가시나? 아니면 모르겠다. 그렇지만 집에서 나가셔도 무지출, 그러니까 교통비 빼고 여기서 이제 무지출이랑 교통비는 근데 그거 빼고 나머지를 무지출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하시는 걸 전 봤어요. 와, 대단하시다. 와. 그럼 이렇게 종잣돈을 모은 다음에는 이제 이걸 투자를 해야 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정 작가님은 임대 사업, 부동산 이런 이제 뭐 내 집 마련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하신 거잖아요. 네. 다른 분들께도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는 부동산을 추천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리고 아바타 수익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저는 두 가지를 추천드려요. 첫째는 재테크, 둘째는 퍼스널 브랜딩. 그러니까 책이 나온. 맞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테크란 내 돈을 일하게 하는 건데, 사실 재테크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가 되면요, 현금 흐름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쵸. 퇴사를 하고 나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그래도 어떤 작은 상가, 뭐 꼬마 상가 같은 것, 임대 수입이 나오는 임대 소득으로 꼬마 상가 같은 것은 노후에 관리하기도 굉장히 쉽고요. 그러니까 상가는 본인이 뭐 이렇게 막 인테리어 해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입자가 들어와서 인테리어 하고 이렇게 나가시기 때문에 노후의 관리가 그렇게 힘들지 않으면서 그래도 여기에는 상가는 당연히 수익률이 높지만 그래도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조사를 하셔야 되고 그렇죠. 이것이 하나일 것 같고요. 사실 꼬마 상가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막 상가 있으려면 되게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이런 선입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상가 중에서도 그래도 굉장히 꼬마인 상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자금에 맞춰서 좀 물건을 검색해 보는 것, 그래서 현금 흐름이 나오도록 해 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노후를 위해서. 또 두 번째는 퍼스널 브랜딩인데 지금 우리 소사장 소피아님처럼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수입을 또 창출할 수 있잖아요. 제2의 나의 직업을 찾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사실 나의 돈을 빠르게 불릴 수 있는 방법.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완전 시너지가 나겠죠. 그렇죠. 여기다 근로소득까지 있으면 거의 그냥 막강한 시스템이 그렇죠. 잡힐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스스로 플랫폼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브랜드를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로서 SNS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렇죠. 근데 많은 엄마들이 그 부분이 저도 정말 약한 것 같아요. 갖고 계신 거는 이미 너무너무 탁월하고 너무너무 재주도 많으신데 자기를 포장해서 알리는 이런 그리고 글로 뭔가를 정리를 하는 것, 행위나 아니면 SNS로 어떤 것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만 정말 더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하죠. 그 기회와 가능성은. 그죠? 그럼요. 왜냐하면 이미 가지고 계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자기 자신이 갖고 있지만 그 부분을 잘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퍼스널 브랜딩을 제가 하다 보면은 교육하다 보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뭐요? 이런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것을 저 알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네, 굉장히 뛰어난 사람, 그리고 굉장히 특출난 사람, 스펙이 빵빵하고,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아이템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맞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맞아.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이런 유튜브를 하면서도 봐도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서 뷰티 유튜버인데 미스 코리아가 뷰티 유튜버를 한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볼 때마다 속상할 수도 있어요. 뭐 별로, 쟤는 뭐 얼굴이 다 한 건데, 뭘 봐. 미스코리아한테 막 눈이 커지는, 막 오늘 눈이 커 보이는 메이크업을 해드릴게요. 막 이러면은 이제, 원래 눈이 큰데. 그러니까 또 저는 요리 같은 것도요. 아, 내가 정말 요리 채널을 하려면 그러면 나는 정말 고급스러운 요리에 완전 무슨 요리 기기부터 요리 학원을 가야겠다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요리 학원에 가시려고 해요. 그런다니까요, 정말.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가 아주 크게 날까? 사람들이 맞아요. 원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것. 그치. 실제로 이런 유튜브에서도 조회수가 정말 많이 나온 그 영상이 김장 김치 만들기, 잡채 만들기, 그치. 이런 거지. 막 반찬 달팽이 요리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달팽이 요리.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라도 그 안에 사실은 정말 큰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리고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것이 완벽한 사람은 없다. 대신에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그것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래도 좀 부담감 없이 시작해 갈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님도 결국에는 그 퍼스널 브랜딩으로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굉장히 좋은 롤 모델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쓰시기 전에 네. 내가 책을 써야겠다. 또는 네. 내가 내 이름을 브랜딩으로 뭔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 딱 계기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생각의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포인트는 언제였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디인가에 속해 있는 이렇게 부속품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것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산다는 건 좀 슬플 것 같았어요. 슬플 것 같다라는 표현이 되게 그래요. 정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내가 대단하진 않아도 그냥 나만의 색깔로 살고 싶었고, 근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제한되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 또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표출해낼 수 있는 그런 퍼스널 브랜딩의 채널들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소사장 소피아님이 쓰신 것처럼 책이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또는 예전에는 블로그, 그래서 막 파워 블로거들 있었고요. 또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 이런 것이 있는데, 각자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맞는 플랫폼이. 그렇죠. 예, 자신에게 맞는 플랫폼이 있어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내가 나로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또 인생에서 경제적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나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데 수입은 제로. 그러면 내가 그걸 오래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언젠간 다시 또 직장을 구해야 되거나 또는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도 좀 지속적으로 수입도 나올 수 있는 일 하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좀 더 나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정말 많았는데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목 들어본 것 같네요. 네, 구본형 작가님이 쓰신 건데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목이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라는 책이고 정말 오래전에 나온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딱 읽으면서 그래, 나도 그냥 내가 나를 고용하는 이 시스템으로 가야겠다 라는 생각하게 됐고, 그런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근데 모든 것은 이제 시작 단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자신한테 맞는 채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책을 쓰는 게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쵸. 글을 쓴다는 것이. 그렇다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면은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실제로 저는 인스타를 정말 활발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출간 제의를 받은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인스타를 정말 활성화시키고, 인스타에는 사실은 이제 사진과 글이 되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그분 좋아하셨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출간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방송으로도 이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거, 저는 제가 글을 쓰는 걸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저한테 맞았던 것 같아요. 먼저 블로그를 먼저 쓰셨어요? 아니면 바로 기획? 바로 그냥 원고를 썼어요. 그 원고를 많이 쓰셨어요?
많이 써가지고 제안을 아예 거의 하셨어요? 다 써서 제안을 했어요. 거의 다 쓰셔가지고? 그런데 거의 다 바뀌었어요. 아, 그죠. 거의 다 바뀌죠. 네. 아. 초반에 이제 제가 컨셉 잡아서 제가 나름대로 써서 와. 투고를 했는데 대단하시다. 다시 많이 바뀌었어요. 아. 첫 책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 그쵸. 과정에서 좀 많이 배웠어요. 와, 그 기간 어느 정도 되셨어요? 그 원고 분량? 6개월? 그 정도 걸리시죠? 근데 6개월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되게 확정이 안 된 어떤 가능성을 보고 그게 계속 쓰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희망 하나 딱 붙잡고 나는 저자가 될 거야. 작가 될 수 있어 하면서 쓰신 거잖아요.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쵸. 그때는 왜냐면 너무 불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또 불확실하다는 건 이걸 내가 원고를 썼는데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금 내가 투입된 시간이 그냥 소용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그게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본인이 좋아하면은요 약간 불확실하고 맞아요. 뭐 보장된 게 없어도 맞아요. 되게 열심히 하세요.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유튜브가. 그쵸.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가 옛날부터 책을 쓰고 글을 쓰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대학교 때부터 약간 문학소녀처럼. 그러시구나. 로망이 있었어요. 그땐 제가 신춘문예 또 당선되고 싶어서 학원도 다니고 그랬어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안 될 것 같다. 문학 쪽은 아닌 것 같다. 글은 아닌 것 같다. 되게 잘 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저보다 오히려. 글을 너무 잘 쓰고. 그 신춘문예 준비반 같은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때도. 그러면 가보면은 하루 종일 되게 글을 되게 열심히 쓰고 되게 잘 쓰시는 분이 많고. 그럴 것 같아. 난 진짜 그런 데 가기 싫어. 그때 이제 한 달 만에 그만뒀지만 그래도 언젠가 저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사실은 불확실성은 항상 있어요. 인생의 모든 일에. 근데 그것이 내가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정말 좀 즐기면서 하는 거라면 그 불확실성이 있어도 사람은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불확실한 데다가 내가 좀 약간 마음이 완전히 하기는 싫은데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것이 맞아요. 있다면 맞아요.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은 이제 중간에 그만두게 돼요. 맞아요.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근데 유튜브 할 때 이제 소사장 소피아님도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처음에 1년 동안은 많은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막 애기 재우고 막 애 깰까봐 되게 조용조용히 이렇게 찍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정말. 근데도 재밌었던 거죠. 그렇죠. 이것이 언제 나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까라는 불확실성이 있는데도 그거를 보고 했으면 못했죠. 근데 그냥 재밌으니까 계속 하게 된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은 그래도 저한테는 좀 재밌는 일이었는데 재미가 없어도 책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제 저희 수강생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책이라는 건 좀 힘들어도 할 필요가 있다. 참아야 한다. 왜 요즘에 책을 너무 많이 안 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많이 안 팔려서 어떻게 보면 저자가 투입되는 그 원고를 쓰는 시간은 예전과 별로 차이가 없지만 얻는 수익의 그 비율은 진짜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저도 또 쓰는 이유는 어찌됐건 굉장히 공신력 있는 타이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브랜딩과 다르게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는 그런 타이틀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돈이 아니라 그 공신력 있는 타이틀을 하나 추가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럼요. 그리고 책은 좀 나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좀 나의 생각을 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결합체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맞아. 어떤 영상들은 나를 나타내긴 하는데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고 짧고, 짧고 쪼개져 있고 그리고 그치. 그런데 얘는 그냥 하나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를 알리는 공신력이 있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오히려 오래 만난 친구인데 내 책을 안 읽잖아요. 그런 사람 보다 오히려 저의 모든 책을 읽어주신 독자를 만났을 때 나를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이 이 독자가 나를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을 정말 하게 돼요. 왜냐면 내 생각을 다 담았고 그걸 읽어주셨으니까 그죠?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지막 질문, 공식 질문이죠. 작가님의 인생책 세 권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작가님의 삶에서 네. 큰 영향을 미쳤던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고 빨리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 난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건가 한번 돌아보게 되고 좀 시스템을 잡아갈 수 있어요.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 좀 힘들었을 때 앞으로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책을 읽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